1945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뉴욕 미니언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활동을 하셨고요. 다양한 여러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런 건 이제 너무 기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정의평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제3위전쟁, 이야기 신학, 다양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노종순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은 별로 초청은 해준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초청하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요즘에는 좀 사실은 한동안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이 없다가 요즘엔 초청하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바빠졌습니다. 그 생명을 걸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생명을 한번 걸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박상학이라고 하는 탈북자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임진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삐라를 보내는 그 현장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삐라를 보내면 북측에서 원점을 타격을 해서 몰살시키고, 또 그것뿐 아니라 그 뒤에서 지지하는 팀들도 전부 공격하겠다, 이것을 얘기를 한 거 아시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거의 이분들이 삐라 보내는 현장에 이번 처음 간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사실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분들이 기습적으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이제 삐라 뿌리려고 그러면은 평화 통일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또 기습적으로 와서 그것을 좀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또 전경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고요, 이런 사태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장소를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6시부터 이제 제가 추적을 했더니 시작해가지고 임진강 끝에까지 가도 없고 통일전망대 가도 없고, 근데 통일전망대 가니까 이미 거기를 바리케이트로 다 막아놔서 여기 근처구나, 정경차도 이미 마구 오고 군대 레이더, 그러니까 북쪽에서 포탄을 쏘면 레이더를 잡아야 되니까 레이더 차량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처구나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를 잡아냈더니 이미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쏘면 동네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장사들 장사 안 되는 거죠. 누가 거기 가서 관광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주 잘 준비된 피켓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고, 아직 북쪽에 탈북자들 팀은 안 오고 정경들은 오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탈북자들이 늦게 와가지고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자리에 이미 민간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프로테스트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이 왜 우리가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투쟁을 하는데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를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탈북자 팀들이 오히려 그 운동장의 반대편 끝으로 가더니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삐라를 보냈습니다. 20만 장. 그 자리에 영국의 BBC 기자 2명이 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BBC 방송을 1990년에 처음 했고 94년부터 상당히 오래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디오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어 방송도 한 20년 하도 오래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좀 딴 사람으로 소개해달라고 해서 김거성 박사님을 그때 소개를 했더니 한참 하더니 안 되겠다고 김거성 박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또 그 두 가지 방송을 지금 다시
하고 있었는데 그분 그 기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너 여기에 새벽에 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죽을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그 포를 쏘면은요, 제가 이제 저도 제대 군인이고 또 전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1.21 때 그 박정희 죽인다고 이제 박정희 못 간다고 31명이 게릴라가 청와대 뒷산까지 왔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갑자기 포탄이 막 수천 발이 날아오면요, 여기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피할 데도 없고요, 뭐 벙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장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영국 친구한테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아느냐 그랬더니 웃었는데 안 죽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뭐 그런 경험은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중요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또 여기서 동영상도 막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화장을 좀 많이 하고 하는 건데 아주 일생일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양에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뭐 간섭 활동하러 갔다 온 건 아니고요. 평양에 뭐 한 7, 8번 갔고 북한에 한 20번 갔다 왔습니다. 저하고 42년 산 여자가 하나 있는데 절대로 평양에 여러 번 갔다 왔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 듣고서 감동받는 나는 서로 못하고 뭐가 그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8월 8.15 때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그 이제 합동으로 공동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다행히 통일원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다른 여러 단체도 8.15 행사를 꾸며가지고 그 평양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 다 못 가고 가보니까 평양에 가보니까 우리밖에 안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오신 분을 공항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북한에 실제 가보면 우리 교포들은 자유롭게 옵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로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자유로우고요. 남한에 사는 남한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만 못 갑니다. 이런 훌륭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하도 못 가니까 미국 시민권을 좀 따볼까 이런 생각도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내 마음을 알고 저놈이 안 보내면 미국 시민으로 국적 바꾸려고 그런다 그럴지 몰라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난데없이 통일원에서 허가가 돼가지고 이제 평양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평양에 가서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곧 지난달에는 백악관에 가서 2시간 동안 한반도 전쟁의 문제를 핵전쟁이죠. 핵전쟁 문제를 직접 다루는 시드니 사일러라는 오바마의 보좌관입니다. 바락 오바마 보좌관과 2시간 협의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를 제가 평양에 있는 이제 강명철 위원장 그분하고 같이 협의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경하러 다닌 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오래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말이에요. 저 친구가 갔다 와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그런 건데, 사실은 이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정말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생명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총알이 날라오나 안 날라오나. 진짜 총알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름 대보세요.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금방 한 5명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죽었죠. 케네디 총 맞아 죽었죠. 마틴 루터 킹 총 맞아 죽었죠. 총 맞아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잘하다 마지막에 총을 맞으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명랑 그 영화를 2번 가서 봤습니다. 첫 번은 이제 재미로, 두 번째는 다시 복습하려고 혼자 가서 혼자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요즘 극장 규칙이 한
번 보면 다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 6번 봐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다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청렴 운동을 하는데 스타일이 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청렴 운동의 마지막 성공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이 청렴했죠. 나중에 말하자면 1등병이 아니라 2등병이 아니라 무등병으로 해서 이제 감자밭에 가서 감자 농사짓게 그렇게 처벌을 받고서도 그걸 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임금님이 명령해도 딱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12척 가지고 싸워서 330척을 격퇴했다.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분쇄시킨 거는 이순신의 전략과 또 배짱과 왕에 대한 저항, 왕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 제가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옛날 분 아니에요. 저는 최첨단 현대에 살아있는 인간인데, 뭐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냐면요, 이 방탄조끼를 이순신 장군이 입고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 군인이 총을 쏠 때 방탄조끼 없으면 뚫렸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브리시에 방탄조끼를 좀 제조하셔가지고, 여기 기술이 있으신 분 많더라고요. 좀 만드셔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지십시오. 이 청렴운동에 저는 대충 4가지로 갈랐는데, 청렴하는 운동을 하면서 인생을 좀 청렴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왕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임금이 말을 안 듣고 대통령이 안 한다든가 자살해버리는 거나, 아니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산사람이 돼서 그냥 혼자 살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이런 이제 후퇴하는 형태죠. 리그레션 타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대한민국은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고 그러든가, 하여튼 전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1등은 다 좋은 거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1등으로 많이 죽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야, 안 되니까. 근데 청렴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공무원 중에도 보면은요, 막 하다가 자기는 뇌물 안 먹고 정직하게 했는데 자꾸 누명을 씌우거든요. 그럼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목 매달아 죽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 네, 여러분 결백하고 목 매달지는 마십시오. 이제 2번째 타입은 분노하는 타입이죠. 청렴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막 화를 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데 화병에 걸린다고 그러죠. 이 화병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도대체 전 세계에 화병 걸린다는 게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우라병에 걸려가지고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암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사모님들이 우라병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당뇨도 걸리고 심장병도 걸리고 고혈압이 막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근데 분노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된다. 분노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2번째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청렴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타입. 그다음 3번째는 청렴한데 분노하고 저항하는 타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항한단 말이죠. 잘못된 거, 불의한 거를 가만 놔두지 않고 저항해서 바꾸겠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투쟁한다고도 할 수 있고 싸운다고 할 수도 있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저항하는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태권도 2단 정도는 돼야 된다. 합기도 2단, 여러분 운동하세요. 오늘부터 가서 약간 운동 좀 하시면 금방 태권도 2단 됩니다. 태권도 2단 안 될 거 없어요. 또 합기도 2단, 유도 2단, 그 다음에 요즘은 격투기 K2는 너무 잔인하지만 K1 정도는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영상음악, 연극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 태권도를 하시라고요. 여기 계신 아드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좀 얼굴은 이쁘게 생기셨는데 근육이 좀 적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좀 알통이 딱 아버지 책은 뭐 알통이 탁 나오시는 책이 좋으시니까 그래야지 이제 싸워서 이겨야지 싸워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그 윤리 규칙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무슨 윤리가 있냐 그러지만 제 전공이 이제 전쟁인데 전쟁의 윤리 규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싸움은 절대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질싸움을 못으로 시작해요. 질싸움을 화가 난다. 저놈이 나쁘다. 저놈 죽이자 그러고 담배 들었는데 건드려가지고 우리 편이 막 3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기지 않을 전쟁은 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저항을 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근육도 있어야 되고 격투기도 좀 알아야 되고 합기도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노정선은 뭐 했느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검도를 했습니다. 저를 좀 우습게 하셨다는 약간 좀 힘드실 거예요. 검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요즘도 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도 뭐 검도로 한 머리치기 1000번 정도 하니까 상당한 겁니다. 검도 해보셨어요? 선생님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머리치기 100번만 하면 쓰러졌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1000번 해도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계속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은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힘으로 막 검을 휘두르지만 지금은 힘을 안 들여도 그냥 검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가 옆으로 나가는데 검도에 대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반드시 집에는 아령이 있어야 된다. 아령 없으신 분은 오늘 가시다가 사세요. 근데 요즘 아령값이 비싸져가지고요. 2만원, 5만원 막 이러니까 그러면 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가고 전세값 5천만원 더 달라고 했더니 무슨 아령을 사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돌멩이 주워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냥 쌓여있는 게 돌멩이입니다. 이 그리스에 수억만 개의 돌멩이 있어요. 돌멩이나 아령이나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타입은 뭐냐면 세 번째는 저항하는 타입, 네 번째 타입은 승리하는 타입입니다. 저항만 하면 뭐합니까? 프로스테이트스 막 하다가 죽은 우리 애국지사들 막 씁니다. 지난번 3.1운동 때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만세는 잘했죠. 저항은 잘했는데 결과가 뭐냐? 칼로 치고 총을 쏘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지. 그래서 네 번째 이순신 장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방탄조끼가 있어야 되고 총을 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한반도 얘기하고 연결해서 제가 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스크린이 내려오면 좋겠네요. 제가 영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6.25 전쟁 때 미군하고 이제 인민군하고 싸우다가 미군이 밀려서 막 어디까지 갑니까? 부산까지 밀려갑니다. 그 도중에 어디서 사고가 났냐 하면은 이 영화 얘기는 충청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383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인민군이 여기 부산까지 왔죠. 근데 이 중간에 충청북도의 기찻길에 영동군이라고 있어요. 대전 남쪽입니다. 대전 남쪽의 영동군에서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인민군하고 미군이. 그 대치가 돼서 그 영화를 좀 시작을 했어요. 소리만 죽이면 되겠네. 대치가 됐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미군들이 거기에 있는 피난 가는 사람들을 다 몰아가지고 한 3일 동안 이제 피난민을 처음엔 도와주면서 몰고 가가지고 다 피난민이라는 거를 미군이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도 하고 보고도 하고 여기 뭐 몇백 명이 내려왔는데 피난민이다. 또 인민군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총도 없고 기껏해야 뭐 부엌칼 같은 거 몇 개 뭐 낫 몇 개만 찾아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워커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령이 뭐냐면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해라 이거.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해라. 쏴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등병들이 총으로 쏴서 성공적으로 다 죽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노근리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월호 304명 뭐 물에 이렇게 하신 거는 다 눈물 막 흘리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미군 쫄병들이 와서 다 쏴서 죽일 뿐더러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생존하는 기술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생존 기술이 뭐냐?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월호 처음에는 막 울고 그랬죠. 요즘 조금 잊혀지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안 잊혀졌는데 영동군에서 300명이 죽습니다. 이 미군 추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피난 가야 된다. 여기는 전투 지역이니까 피해라. 그래서 미군들이 피하라는 얘기를 다 하고 이거를 다 볼 수 없으니까요. 제가 아주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이 굴 속에 숨은 장면인데요. 자, 이 폭격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을 사흘 만에 철로 위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 다 하고, 그러고서 미군 4명이 서 있죠. 저 4명의 미군이 뭘 하냐면 무전기를 가지고 무전을 칩니다. 그래서 온 게 뭐냐면 폭격기가 날아와가지고 저 주민한테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을 보시면 끝입니다. 비행기 오죠? 잘 보세요. 저기 미군 비행입니다. 여기 문성근 씨 있죠? 이분이 이 영화를 찍는데 출연료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출연료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 못한 영화 배우는 잘 들으세요. 영화 배우 하시려면 역사에 부끄러운 인간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한 영화 배우들이요 출연료를 1,000원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도망가죠. 왜냐하면 폭격기가 오니까 미군이 여기 있다 자기네들이 죽을 테니까 자기네 먼저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알려주고. 이런 훌륭한 미군의 청렴성에 대한 걸 제가 오늘 강의에 초점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미군들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로 밑에 굴다리가 2개가 있었어요. 그 다리 밑으로 도망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 밑에 들어오니까 이제 폭격은 끝났는데 옆에 기관총을 쫙 걸어놓고 50m에서 터널 속으로 이제 기관총을 쏴가지고 전부 다 죽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오니까 미군들이 아주 사랑 정신이 충만한 게 미국 사람 아니에요. 또 이런 어린 아이들은 와서 도와줍니다. 다 죽이고 한두 명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친미 아니에요. 친미.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훌륭한 것입니다. 우린 죄 없는 양민이니까 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꾸 총알이 날아오니까 몇 명이 튀어나가요. 근데 이렇게 이제 50m에다가 기관총을 놓고 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겠어요. 몇 명 또 살아남았죠? 또 쏩니다. 계속했어요. 또 아기도 났어요. 이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장면이 이게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인민군이에요. 미군들이 다 후퇴하고 나니까 인민군들이 여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인민군하고 미군이 싸운 거는 없어요. 이 지역에서는. 인민군이 와서 보고서 미국 놈들 다 도망갔으니까 나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속에서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한 6명이 있어요.
그 6명을 모시고 제가 워싱턴에 갔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미국의 국방성에 가서 이걸 보고를 다 했어요.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 세계에 그 당시에 탑 뉴스가 됐습니다. 그 뭐 텔레비전 카메라가 한 70대가 그냥 각 나라별로 오고, 우리나라에는 텔레비전은 잘 못 오고, 뭐 한겨레 신문 그때 특파원을 하는 그 친구 이름이 뭔가 저 KBS 나중에 사장 했던 정연주 씨가 그때 그냥 청바지 입고 푸줄근한 남방샷 하나 입고 그것도 지각을 해가지고 기자회견 거의 다 끝나가고 제가 자료를 다 배포했는데 막 아주 형님 저거를 형님이라고 그래요. 정연주가 형님 그 자료 남은 거 있냐고 그래. 다 논아줬는데 왜 이제 왔냐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한겨레가 가난해가지고 그때 뭐 비행기 값도 없고 뭐 제대로 차도 못 타는 거예요. 자가용도 없고. 그러니까 지각해서 왔어요. 그 사람을 구제해줬더니 KBS 사장이 되더니 나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꺼도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거를 이 사건을 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인민군이 우리를 와서 죽이는 거지 미군이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를 절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실제 이 영동군의 피난민 300명이 죽은 거는 미군이 정확하게 죽인 거고, 미국에서 조사도 다 하고 밝혀냈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여기는 전부 정씨 가문이 사는 동네인데, 얼굴에 기관총이 통과한 애가 있었어요. 6살. 이제 나이가 65세가 돼가지고 저하고 워싱턴에 갔는데, 당신 뭐가 소원이요? 그랬더니 얼굴 정형수술을 한번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귀처럼 생겼어요. 마귀처럼.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학교에서도 왕따고 취직도 안 되고, 누가 그런 사람 취직시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 길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지금 아무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도 다닐 수 없고 취직도 안 시키고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오징어 장사라. 그래서 오징어 장사에 성공해가지고 이 중에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요 오징어 장사하세요. 멸우치 장사, 건어물 장사. 돈 잘 벌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오징어 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소원이 얼굴 한번 수술하는 건데, 요즘 얼굴 엉망진창 그 수술하는데 뭐 한 50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병원에 실제 해도. 근데 미국이 그 500만 원 안 줬어요. 미국이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배상금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뭘 줄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북한 사람들이요, 미국에 뭐 원자물자 줘가지고 뭐 식량 주고 허사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평양 사람들이. 미국이 그렇게 뭐 농산물이 남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농업국가 아니에요. 농산물이 많아서 그걸 나중에 그 곡식값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버려야 곡식값이 유지되는 거 지금 아시죠? 그러면서도 북한에 안 보냅니다.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19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쭉 경험하고요. 이제 아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남아서 버릴지언정 주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주고 생색만 내요. 생색.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평양 가서 중요한 메시지 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KBS나 MBC나 SBS 보도 안 된 얘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죠? 저 사람 굶어 죽은 게 350만 명입니다. 지금도 뭐 인민군의 키가 142cm라고 그래요. 몇 cm의 키가? 174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174cm 아니에요. 똑같은 나이에 142cm밖에 못 먹어서. 아버지 잘 골랐으니까 막 사주는 거예요. 뭐 치즈 사주고 피자 사주고 나쁜 거 다 잡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크는데 안 크잖아요. 몸무게 42kg, 43kg의 인민군이 되고, 거기다 이제 많이 굶어 죽으니까 병력이 모자라니까 지금 인민군에 들어가면은 병력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늘린다, 13년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여성은 7년 근무인데 10년으로 늘려야 굶어 죽은 그 세대가 지금 군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평양에 가니까 무슨 메시지를 저한테 하냐면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우유, 영유아를 위한 어린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우유 보내는 게 최후에 우리가 보내는 거거든요. 통일부에서도 그거는 조금씩 허락을 했는데 우유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유 보내면 반송하겠다는 겁니다. 반송.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제가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착잡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많이 관여했거든요. 뭐 밀가루 185톤 보내고 밀가루 100톤 보내고 말이에요. 뭐 저도 없는 돈에 짜가지고 뭐 돈도 좀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전거 뭐 이북에는 차가 옛날에 없어서 전부 걸어 다니니까 뭐 서울서 구리 정도 온다. 이건 다 걸어오는 겁니다. 저는 뭐 자가용 몰고 왔어요. 걸어오는 겁니다. 서울서 수원, 서울서 대전, 서울서 뭐 대구 걸어가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딱 올라가면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이 전부 60km, 70km 배낭을 지고요 쫙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생 동안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자전거 6,000대 보내기 운동을 해서 3년 동안에 6,00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수, 아유, 사모님만 치고 남편은 안 치고. 아니, 남편은 저를 좀 미워하나 봐, 그죠? 6,000대를 보냈어요. 이번에 가니까요, 자가용이 자동차가 평양에 꽉 찼어요. 옛날에는 평양에 다니면 한 5분에 한 대 자동차가씩 지나갑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자동차가 안 댕겨요. 묘양사까지 2시간을 거기서는 고속도로인데 다니면 자동차 한 4대쯤 볼까 말까. 그게 북한이었어요. 지금은요 자동차 뭐 BMW 심지어는 무슨 뭐 그런 비싼 차들이요 그런 것도 다니고 뭐 폭스바겐도 받고 그 뭐 평화 자동차 회사에서 뭐 독점하고 그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택시가 1,000대가 있고요. 전에는 택시 제가 몇 번 가서 택시 2대 봤어요. 2대.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급하게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병원을 가나 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양 기차역에 가면 오토바이 한 3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왜 오토바이가 3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급한 환자가 오면 운송한다는데 3대 가지고 어떻게 갈 거예요? 지금은요 택시가 1,000대입니다. 돈들이 있어서 자가용을 다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번호판을 안 준대요. 왜 번호판을 안 주냐면 이유가 있어요. 평양 시내에 몇 대 이상의 차가 다니면 공해가 발생해서 공기가 나빠져 가지고 신체에 나쁘다. 여러분 뭐 생태 환경 운동하고 뭐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 없애기 운동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걸 보세요. 자동차를 많이 허락을 했다가는 평양 공기가 나빠서 평양 사람들의 신체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번호를 안 줘서 번호판 안 줘서 난리야. 거기는 목사님이 선교부장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차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차는 평화자동차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을 못 합니다. 차만 갖다 놓는 것이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핵전쟁을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수립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말이에요. 키가 그래도 178cm는 되게 키울 수 있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키가 자꾸 작아지면 우리 민족이 멸종하는 겁니다. 멸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서양 사람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그래도 힘이 좀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죠. 일본 사람하고 전쟁할 때 힘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우린 멸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뭐 북한이 뭐 굶어 죽는다, 뭐 어쩌고 세습한다, 뭐 복잡한 뭐 인권유린하고 총살한다 이런 얘기만 몇 가지 그냥 머릿속에 와 있지 북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 고장나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런 거 강연한다면 많이 와서 듣고 노정석 같은 얘기는 강연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여준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피난민을 살려주려고 그 먼 데서 배를 타고 왔는데 피난민을 다 죽인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막 워싱턴에 가서 이제 국방성에 가서 그 브리핑을 하는데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잘한다는 거 여러분이 다 확신할 겁니다. 그래도 안 오세요. 그래서 통역하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통역하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이 큰 방에 그 브리핑을 들으러 들어온 사람이요.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이 별 하나예요. 별 하나 대령도 없어요. 영관도 없고 소위도 없고 쫄병도 없고. 그만큼 최고의 별만 그냥 새까맣게 떴더라고요. 거기서 브리핑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노군님 마을에 다 죽었는데 그 위원장이 정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 미국에 가서 막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쫄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별넷은 선생님보다 계급이 낮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계급이 낮냐? 이분이 1945년에 우리나라 순경이에요. 순경이라 제주도에 가서 진압군으로도 가고 그런 순경인데 그때 제주도 4.3 진압하던 경찰은요 미국이 채용한 미국의 경찰입니다. 그거 아시죠? 미 군정 때 채용한 사람이라 미국의 그 사람들이 월급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1945년에 파출소 소장이면요 지금 별이 한 7개쯤 되는 겁니다. 별 4개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별 7인데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별 4이니까 다 부하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냥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기관총을 3발을 맞고 애 둘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할머니라고 그분은 눈알이 빠져버려가지고 본인이 눈이 이렇게 폭격하는 거 봤죠? 폭격 팍 하면 눈이 탁 튀어나갑니다. 그런 거 안 배웠지. 우리는 6.25 때 다 배웠어요. 폭격을 하면 진공 상태가 딱 발생하면서 내장도 튀어나오고 눈 같은 데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폭격 그러면 눈을 딱 가리라는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눈 가리고 고막을 막자는 고막 따집니다. 이 할머니가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폭격을 하니까 눈알이 빠져버리게. 근데 이게 뚝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댕글링. 매달려 있으니까. 근데 엄마 보러 엄마 나 좀 데리고 가 할 때 엄마는 막 도망가면서 야 내가 살아야지 널 데려갈 수 있냐? 그러고서 엄마만 도망가신 이런 훌륭한 엄마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60, 70이 돼서 지금도 한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들 여기 많이 계신데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폭탄 떨어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70이 돼서도 아니 엄마가 딸이 데려달라는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판단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잡아당겨서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눈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 가짜 돌멩이 눈을 달아서 끼고 다니시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이걸 한번 뺐다가 끼면 믿는다. 근데 자기가 일생 동안 남이 자기 눈 빼는 걸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숨어서. 근데 이분이 그 전 세계 텔레비전 앞에서 눈을 뺐어요. 전 세계 텔레비전이 다 촬영하고 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고 워싱턴에 가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국방성에도 들어가서 눈을 뺐어요. 그 다음에 금초자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배로 기관총이 통과해가지고 구멍이 있어요, 배에. 그러니까 이게 내장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질 않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내장이 자유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 배에서. 그래서 처녀 때는 띠를 꽉 조여매서 이제 그래도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여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여튼 밤에 잠을 자면서 교묘하게 자기가 피해서 구멍을 못 만져보게 했다는데 어느 날 이제 들켰어요. 그걸 끊임없이 감출 도리는 없잖아요,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씹었다. 그래서 이제 내쫓으려고. 이분의 옛날에는 부인을 내쫓는 방법 잘 기록해 놓으세요, 남편 여러분. 부인을 내쫓으려면요, 구들장을 뜯으면 된답니다. 구들장을 다 뜯으면 여자가 나간대요. 근데 구들장을 다 뜯었는데 이 여자가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구를 다 부시면 여자가 나간답니다. 근데 가구를 다 부셨는데도 딱 버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을 차지하게 돼서 집을 가졌어요. 이분이 부자예요. 금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농담하다가 오늘 중요한 얘기도 안 못하게 생겼어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래서 자, 영동군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사건을 시각에 초점해 놓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500년 역사를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요. 1592년에 우리 이순신 장군 싸울 때 중국하고 일본이 자,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평화를 위해서 이래야 한다. 평화는 뭐냐? 한반도를 두 동강이 내서 절반은 중국이 먹고 절반 일본 가져라.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중국 사람의 평화의 시각입니다. 그럼 뭐죠?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 사람 노예 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쪼개서 중국하고 일본이 갈라먹자.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정부군하고 동학하고 싸웠잖아요. 그 농민들이 이제 막 때리고 고문하고 쌀 뺏어가고 정부가 이제 거짓말로 쌀 한 말 꿔달라,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쌀 한 말 꿔주는데 농민한테 쌀 한 말을 보니까 쌀 속에 돌멩이가 많은 거예요. 지푸라기, 가짜 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돌려받을 때는 깨끗한 쌀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청렴하지 않은 거죠, 관리들이. 그 다음에는 대학교죠. 그 당시에 서원에서 또 서원에 이제 운영 자금을 얻어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동네 사람 끌어다가 이제 일단 곤장을 한 10대 때리는 거야. 때려놓으면 넌 네 죄를 알렸다. 죄가 없거든요.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너 효도 안 했지?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효도 안 했지. 근데 할 말 있어요? 막 때리니까 쌀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학교 교수들이 먹고 산 거예요, 그때. 지금 대학교 교수도 약간 비슷합니다. 사실은 제가 30년 대학 교수였지만요. 이게 학생들 수탈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사교육비 되고 뭐 되고, 그러고 이제 대학 교수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월급이. 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때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이랑 그 민중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봉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너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저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읍소 막 울면서 하는 거. 그래도 거기에 농민들이 뭐 활복자살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읍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연좌, 앉아서 쭉 있는 거야. 그러면 두들겨 끌고 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몽둥이를 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나와서, 나쁜 말하자면 이제 우리 현재로 말하면 경찰이죠. 관아에 있는 지키는 사람들 막대기를 좀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사또 죽이고 이제 이게 사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이 당할 수 없으니까 정부하고 농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정부군이 중국 군대를 불러오잖아요. 중국 군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두 나라가 와서 해결하는 거다. 천진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은 목적이 평화가 아니고 한반도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식성이 좋잖아요. 뭐든지 다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군대를 쳐서 또 중국 해군이 다 망하고 일본이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식민지 되고 그래서 분단되는데 그때 미국이 뭘 했느냐? 영국이 뭘 했냐? 일본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소위 1905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먹고 그때 이미 먹었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한반도 네가 먹어라. 거기에 대해서 서로 쌍방이 도와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식민지로 노예화되고 뭐 성노예에다가 뭐 위안부에다가 이렇게 비극을 당한 주체 동력 제공자는요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은 미워하고 미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안 밀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도 똑같은 조약을 1905년 7월에 맺습니다. 그게 기록에 지금 있어요. 1910년에 일본이 와서 뭐 합방했다 그러는데 합방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게 합방인데 남한의 고정이 합의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짜 도장 만들어서 땅 짓고 명성황후 죽여버리고 또 고정도 독살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총칼로 먹은 거지. 합방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을 투하하니까 이제 그때 항복한 거예요. 그때 항복했는데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본이 항복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갖다가 쪼개서 나누어 갖기로 약속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38선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38선이 생겨서 분단되는 게요. 저 개인으로는 이제 38선 생기면서 저는 이산가족이 됐어요. 저 서울에서 났는데 이산가족이 돼서 제 친척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제 얼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태어나고 금방 분단이 돼가지고 기억도 없고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고 뭐 이산가족 1000만 명 하면 저도 끼리죠. 그래서 저도 뭐 이산가족 만나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가서 신청했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만나긴 뭘 만나시겠어요. 남은 이제 절실해서 이름 썼는데 구청 직원이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했고 제가 이북을 20번 갔다 왔어도요 못 만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범죄적인 행동이죠 이건. 이 범죄적인 행동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분단을 한 거는요 소련하고 미국이 했습니다. 소련이 2분의 1 책임, 미국이 2분의 1 책임이야. 그 다음에 일본도 또 한 50% 책임 또 있죠. 정복을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분단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으면 한반도는 조선은 그냥 통일 조선이지 뭐 언제 분단 조선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러한 그 범죄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에 잡아가야 되죠. 범죄자는. 그리고 기소를 하죠.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옥에 넣거나 처벌을 하고 거기에 소비된 거는 보상금, 배상금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산가족이니까 100만 달러를 미국에다 받아내야 되겠다 이거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에 기초한 청렴사회가 된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좀 이상한 결론이죠. 이상한 얘기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자 이거예요. 고소를 하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 신문, 언론 다 조사해봐도요. 미국을 고소하자는 사람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1000만 이상 가족에 대해서. 소련, 지금 러시아를 고소하자는 얘기한 사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됐다. 이래서 감히 미국과 소련이란 이름도 언급을 못하는 정도로 우리가 겁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을 키우셔야 돼요. 배짱을 키우려면 이 배꼽 운동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발생해야지
배짱이 생기죠. 그냥 뭐 꽃미남처럼 날씬하게 있으면 걱정이 태산이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콩나물처럼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저 식스팩도 딱 생기고 아버지 배를 좀 보라고. 그래서 이거 고소해야 돼요. 또 뭐를 고소해야 되느냐? 여기 지도에 있지만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요 어떻게 했냐면 1950년 1월 달에 1950년 1월이니까 6.25 전쟁 나기 5개월 전입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 국무성에 가서 따졌어요. 그 로버트 킹이라고 인권 특사였죠. 로버트 킹 북한에 3명 지금 미국 사람 가둬놨는데 그거 꺼내려고 해를 쓰는데 평양에 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이. 그거 구제하라고 오바마가 명령을 해놨는데 가지도 못하니까 이 로버트 킹이 지금 활복자살하게 생겨 있어요. 그 인간을 제가 구원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 에치슨이 1950년 1월 12일에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에치슨 라인이 뭐냐 하면 일본이 밑에 있고 남한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일본만 방어하겠다 이겁니다. 전쟁이 나면 일본만 방어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남한은 가져라 이거예요. 포기한다 이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남은 가져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38선을 여기다 보냈으면은 전쟁이 나면 남한에다가 선을 그어서 남한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지 일본만 보호하겠다. Periphery include Japan only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 발음이 괜찮잖아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국무성에 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로버트 킹이 저한테 저뿐 아니라 같이 여러 명이 갔는데 그거는 국무성이 실수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한반도를 분단할 수 있느냐? 한민족을. 국무성이 실수한 겁니다. 2번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했죠. 3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사람에게 자기네 국무성이 실수했다는 말을 한 거를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실수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실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미선이 효선이 죽였죠? 그거 그냥 실수했다고 안 했어요. 장갑차 타고 가는데 안 보였다. 그래서 미선이 효선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장갑차에서 다 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미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3번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번에는 백악관에 갔으니까 그 시드니 사일러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이고 또 연세대학교의 국제학대학원을 다녔더라고요. 그러냐고 나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뭐 했더니 그러면 뭐 동창이냐 그러더라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나는 교수지 감히 학생이라고. 하여튼 미국 사람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교수를 30년 했다고. 거기서도 또 그 한국 기독교라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이게 제 과목도 안 듣고 또 저를 마치 동창 취급하고. 하여튼 온누리교회에 가가지고 그 동시통역을 하영조 목사 동시통역을 3년 했다니까는 사상적인 방향이 어느 수준이냐는 것도 여러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백악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북한하고 이렇게 싸움하지 말아라. 적대적인 행동 서로 하지 말아라. 적대적인 행동 해가지고요. 그렇게 간단히 북한이 그 붕괴될 것 같으면 아마 벌써 했을 거예요. 이게 붕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북한이 가만히 있냐 하면은 굉장한 타격을 미국에 줄 수가 있게 지금 실력이 배양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동결이 안 돼요. 핵무기 만드는 거요. 이제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뭐 핵무기를 없애겠다.
말은 미국이 못합니다. 왜 없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만들어지 말아라. 이게 freeze라는 말만 자꾸 해요. 동결해라, 모라토리움이란 말만 하거든요. 더만 만들지 마라. 근데 북한에 지금 되는 거 보면 왜 안 더 만들어요? 왜 더 안 만들겠냐 이거예요.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 속도와 기술과 포탄이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소형화, 다양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죠? 잠수함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쏘는 미사일까지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 뉴욕 앞바다에 딱 띄워놓고 쏘면 큰일 나는 거죠. 잠수함 끌고 가서. 물론 뭐 잠수함을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분들이. 예? 제가 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거기다가 뭐 또 북한들이 그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해서 미사일을 갖다가 이렇게 포대가 있는데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다 파악하고 조준이 다 돼 있습니다. 남한의 포들이 그냥 땅 한번 부시는데 그거 하니까 그걸 추력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추정 못해요. 에이, 노 박사 무슨 그런 얘기 합니까? 인공위성이 말이야 다 찍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공위성이 구름만 싹 끼면 하나도 못 찍어요. 구름을 뚫고 찍지를 못해. 구름도 뚫고 찍는다. 밤에도 찍는다. 그러긴 그래요. 근데 찍어놓은 걸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나 있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해보세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딱 하느님께서 모르는 건 모르게 흐릿하게 봐야 될 거는 흐릿하게 고린도서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라 자꾸 성경 인용해서 정말 불교 신자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몰라요. 이번에 평양에 갔더니 그 오경호 목사님이라고 서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미국 CIA 하나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미국 CIA가 왜 몰라? 다 알지. 김정일 사망했을 때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사망하고 며칠 동안 몰랐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북한에서 텔레비전에서 사망했다 하니까 와 사망했다 그랬지. 이틀 전에 죽었으면은 미리 정보원들이 다 알아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남쪽에서도 몰랐죠.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능력이라는 거라는 거를 북한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그랬어요. 적대적인 관계 하지 말고 이제 전쟁 생각하지도 말고 북한하고 협력해라. 미국하고 북한이 협력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경제 협력도 하고 서로 밀어주고 문화 협력, 그 다음에 인도적인 협력, 경제 협력 이거 다 해야 된다. 외교 관계도 정식으로 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 또 워싱턴에다가 북한 대사관에서 이렇게 해라. 그게 해결책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을 믿는지 아느냐. 미국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거 미국 사람들이 에이, 또 박사님이 대머리가 또 뻥까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가 사례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김거성 박사보러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김거성 박사한테 한 적이 있는가?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저희가 이제 YMCA를 통해서 자전거 6,000대를 보냈다 그랬죠. 보냈는데 이제 어떤 자동차를 보내줄까? 그러고 북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제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무총장. 야 미제 타도 하는데 미제 자전거를 보내주라고? 남한에 가서 내가 그러고 모금하려고 그러면 어떤 남한 사람이 말이야 미제 자전거를 사서 북한에 보낸다는 걸 누가 믿고 모금을 해주겠느냐? 안 된다. 안 되면 일제로 보내주십시오. 아니 이 김일성이 항일투쟁 빨치산 투쟁한 사람이 무슨 일제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일제입니다. 일본의 중고 자전거 한 대하고 북한에는요 일본 중고 자전거 많잖아요. 일본에 가보시면 길거리에 그냥 자전거 타고 묶어놓고 그냥 버리고 간 게 막 100대씩 쭉 걸려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거 걷어서 이제 수입해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중고 일제 자전거 한 대하고 새 중국 자전거 10대하고도 안 바꿉니다. 중국 자전거는 부러지면 고칠 수가 없대요. 맨날 부러지고 고장나고.